미국의 주식시장이 올해 말에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시킹 알파에 따르면 월가의 투자 전문가 산지브 샤르마는 S&P 500 가처분 소득 공식에 따라서 2025년에 7,500에 도달할 예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변화를 근거로 S&P 500 지수가 연말 7,500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샤르마는 2009년 이후 미국 중상층의 가처분 소득 변화와 주식시장 방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추적해왔는데요. 샤르마는 미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정부와 소비자의 과잉 지출이라는 두 엔진으로 성장해왔으며 둘 다 저금리 대출에 힘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이후 중국의 공급 충격과 소비자들의 경기부양금 기반으로 소비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스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개발한 가처분 소득 반복론은 임금, 인플레이션, 또 휘발유 가격, 또 주택 가격, 금리 변화 등 5가지 주요 요인에 기반하는데요. 이 방법론은 2009년 이후 S&P 500 지수의 방향을 성공적으로 예측해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구 감소와 관세 정책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금 감면과 불법 이민 통제, 또 정부 효율부를 통한 정부 지출 삭감, 전쟁 종식,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소 등을 약속했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중상층의 가처분 소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인구 감소인데요. 2023년 미국의 인구는 약 3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포함해서 150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부 국경에서의 대규모 이민이 없이는 인구가 감소했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샤르마는 지적했는데요. 그는 일본의 사례처럼 인구 감소는 주식시장, 부동산 가격,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를 장기간 하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관세와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관세와 무역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지만 국내 기업에는 도움이 돼서 임금 상승을 뒷받침한다며 관세는 미국 정부가 수입을 늘리고 부채를 상환하고 달러를 지지하는 데 기여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샤르마는 미국 국채가 10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 정부 자산 동결 같은 사건이 달러 표시 자산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는 브릭스 같은 그룹이 외국 무역의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장기 금리는 2025년에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2,7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도 주요 변수로 주목했는데요.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지난 10년간 2배나 증가해서 30%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 AI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했는데요. 워런 버핏이 최근 AI는 핵무기 출현과 유사하며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AI로 인한 급격한 일자리 감소는 미국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협하고 높은 실업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의 영향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미국 내 1억 6천만 근로자 중에 약 2,300만 명이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있으며 정부 효율부의 지출 삭감 권고로 이들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약 1,200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대규모 추방 발표로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샤르마는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서 2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임금 5%의 상승, 또 가스 가격 30%의 하락, 인플레이션이 3에서 4% 정도, 또 주택 가격은 변동 없거나 5% 정도 하락, 금리 변동은 없거나 1%의 상승을 가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S&P 500은 2024년 말 평균 대비 28.9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분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샤르마의 방법론이 과거에는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주가를 2배로 추정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인 TSLL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지분율이 무려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종목이 거의 절반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정 종목에 치우친 데다가 레버리지까지 껴있어서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 투자가 필요할 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TSLL의 시가총액은 31억 달러인데 이 중에 한국인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잔액은 무려 1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분율로 환산하면 무려 40.5%에 달합니다. 사실상 이 종목은 한국인이 ETF의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TSLL은 매입은 최근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증권 정보 포털인 세이브로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지난 1개월 동안 순매수 결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종목이 TSLL이었습니다. 순매수 결제만 6억 7천만 달러가량에 달했습니다. 순매수 결제액은 매수 결제에서 매도 결제를 제외한 값입니다. 또 개별 종목으로 봐도 한국인들의 테슬라 사랑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간 순매수 결제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순매수 결제액만 약 10억 달러나 되는데요. 테슬라와 테슬라 ETF인 TSLL을 합치면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7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순 결제 매수액 순위 3위부터 10위까지를 다 더해야 테슬라와 테슬라 ETF인 TSLL의 순매수 결제 규모와 비슷해질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또 한국인 개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상품은 대개 고배율 상품입니다. 반도체 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SOXL의 지분은 22.2%였고요. 비트코인 선물 지수 2배로 추정하는 BITX도 지분율이 21.5%로 높았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특정 종목과 높은 배율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충격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특정 종목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일부에서는 40%를 넘기도 하였으며 지수가 아닌 테슬라 및 엔비디아 등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종목에도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한 리스크 추구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미국 주식 카페에서는 한국인들을 레버리지의 민족이라고 비유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보유잔액 순위 1등을 유지한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은 2022년 당시에는 마이너스 65%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아주 오랫동안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한번 폭락하면 평생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관세 정책 리스크 및 예상보다 줄어든 정부 예산 집행 등으로 올해 상반기 S&P 500 지수가 5,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일부 종목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줄이고 국내외 다른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녹음 시간 기준으로 1시 반 정도 지나가는데요. 오늘 미국 선물지수 벌써부터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US-테크 100 같은 경우는 1.4%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